35문제 풀이해 볼게요. 1번 노년기에 나타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가역적으로 진행한다. 2. 뼈와 근육이 위축된다. 3.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4. 잔정 능력이 증가한다. 5. 새로운 질병이 나타난다. 또 1번부터 5번까지 가려고요. 잘 보셔요. 몇 번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두, 뼈와 근육이 위축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키도 작아지고, 그죠? 근데 가역적이 아니라 비가역적.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이 노화를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이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해요. 피하 지방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그러니까 팔다리의 피하 지방은 줄어들고 복부하고 엉덩이 지방은 증가하죠. 잔존 능력도 떨어지고, 그쵸?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많아요. 2번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내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수동성 증가, 5. 조심성 증가. 정답은 경직성이죠. 이게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려는 거는 뭐예요? 고집스러운 거죠.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뻣뻣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직성. 그죠? 예. 요거는 잘 나온다 그랬어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3번 다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적 부조 제도를 고르시오. 1. 고용보험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노인장교양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 5번이죠. 공적 부조 나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온다 했어요. 4번 노인 건강진단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 3. 보건소에서 일반 검진 및 국가암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4. 건강진단 후 유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5.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답은 5번이죠. 노인건강진단은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5번 만 65세 미만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질환은 1. 고혈압, 2. 뇌경색, 3. 뇌종양, 4. 동맥경화증,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2번의 뇌경색이죠.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경색은 뇌졸중으로 들어가죠. 뇌졸중.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거를 뇌경색, 뇌혈관이 터진 거를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65세 미만은 이런 뇌졸중이나 아니면 치매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65세 이상은 질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질환은 상관이 없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이런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뇌졸중에서 나오는 뇌출혈은 비외상성이어야 돼. 비외상성. 외상성이라는 거는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이 생긴 거를 외상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외상성이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 혈압이 올라가지고 뇌혈관이 터지는 이런 비외상성 뇌출혈만 가능해요. 65세 미만자는. 65세 이상은 외상성이든 비외상성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 공단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6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완료한다. 1. 10일, 2. 15일, 3. 30일, 4. 60일, 5. 90일. 정답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등급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해요? 만료일 90에서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라. 왜냐면 공단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안에는 등급을 완료를 웬만해서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30일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30일인데 그래서 여기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어요. 그래서 30일, 최소한 만료일 30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7번 대상자가 요양시설 입소 전에 보장받아야 될 권리로 옳은 것은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몇 번이에요? 개별은 입소해서 몇 번이에요? 요양시설에 입소 전이에요. 입소하기 전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동료와 공유한다. 2. 대상자보다 가족의 결정을 존중한다. 3. 노인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신고한다. 4. 상위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5.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네, 5번이죠. 비밀 공유 안 된다 그랬어요. 가족의 결정이 아니라 대상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노인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의심이 될 때도 신고한다 그랬죠. 그리고 등급 판정 유도 안 된다 그랬고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뭐예요? 지식과 기술, 보수교육 이런 게 나오면 뭐예요? 숙련된 서비스면 요거 시옷으로 돼야죠. 이거 노인분들 우리가 뭐를 해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돼주는 거죠. 손과 발이 돼주는 거잖아요. 수발자.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 지식과 기술 아니면 보수교육 이런 게 나오면 숙련된 수발자 역할이에요. 요거 숙련된 수발자는 잘 나와요. 시험에. 꼭 기억하셔야 돼. 지식과 기술 나오면 무조건 숙련된 수발자. 예. 9번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합병증 발생이 적다. 2. 약물에 둔감하다. 3. 질환의 경과가 짧다. 4.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정답은 5번이죠. 노인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설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설사를 하면 탈수가 오고 전해질도 불균형이 오고 그래서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병증 발생률도 높고 약물에 민감하고 질환의 결과를 길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죠.
이것저것 질환이 많잖아요. 그쵸? 10번 아스피린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부패한 음식에 의해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은 1. 위염, 2. 위암, 3. 위궤양, 4. 대장암, 5. 변비. 정답은 식후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땡이에요. 위궤양 아니라니까 위염. 위염은 식후 3시간에서 4시간. 이때 명치 부위에 위장이 명치 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 위궤양은 새벽 한두 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생기는 통증이에요. 11번 다음 중 변비의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빈번한 하재 사용 2. 복부 근육 강화 3. 저자녀식이 제한 3. 4. 꾸준한 체조 및 걷기 운동 5. 유산균이 다량 포함된 음식 섭취. 정답은 1번이죠. 하재라는 거는 변비약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주면 장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일 안 해도 알아서 약이 들어와서 일해주는데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빈번한 하재 사용하면 변비의 주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변이 안 나오면 변비약 달라고 그래요. 변비약 주면 또 설사 나온다고 설사약 달라고 그래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12번 다음 중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 2. 침 구르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 흡연이나 매연에 노출 시 발병한다. 4. 만 65세 이후에 1회 예방접종을 한다. 5. 호흡기 비만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다. 몇 번이에요? 5번. 이 호흡기 질환이에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그래서 이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꼭 마스크를 감기에 걸리면 써야 되는 거고 65세 이후에는 1회 접종이 아니라 뭐예요? 매년 접종이에요. 매년. 순간에 또 헷갈려가지고 65세 지나면 접종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3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사례를 유발함으로 2. 기관지 경련을 유발함으로 3. 기관지의 염증을 유발함으로 4.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함으로 5. 기관지 유착 위험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에요. 기관지 경련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14번 다음 중 요실금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섬유 시기를 한다. 2. 꾸준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3. 요실금은 노화 현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4. 소변이 계속 나오므로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5. 원인과 상관없이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답은 이번에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돼. 요실금 그러면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수분 섭취 권장이에요. 수분 섭취 제한이 아니라 수분 섭취 권장. 그리고 변비를 예방을 해야 돼요. 변비. 그래서 고섬유 시기를 해야 되고 또 살이 찌면 복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요. 15번 요양원에서 억제대를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피해로 옳은 것은 1. 관절이 굳어진다. 2. 비위관을 잡아 뺀다. 3. 낙상의 위험이 있다. 4. 식사 제공이 원활하다. 5. 유치 도뇨관을 잡아 뺀다. 정답은 1번. 관절이 굳어지죠.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대로. 그럼 몇 시간째 묶여 있으면 그 상태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관절이 굳어진다. 16번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대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거동이 느리면 부축하여 도움을 준다. 2.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3. 손이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스스로 하도록 지켜본다. 4. 대상자의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므로 넓은 면적이 닿지 않게 만진다. 5. 대상자의 손목을 잡을 때는 억압하는 느낌이 안 들도록 손가락으로만 잡는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2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한다. 말을 걸어야 돼요. 네. 대상자 거동이 느리면 무조건 부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여기 손이 닿지 않는 만큼의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를 두고 해야 되고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관절의 밑에 부분, 그래서 넓은 면적을 닿아야 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을 때는 관절의 밑에 부분을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억압하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드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느낌이 들어요. 17번 요양보호사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소변낭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열어둔다. 4.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보행하지 않도록 한다. 5.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차면 비운다. 2번이죠. 소변의 양과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소변 줄이 꺾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잘 나온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수분 섭취는 권장이에요. 권장.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권장이에요.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면 배출구는 닫아둬야 되고요. 네. 도뇨관을 꽂고 있더라도 침대 위에서의 이동도 가능하고 침대 위에서의 이동 그리고 보행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행을 할 때는 소변백이 방광보다 아래로 가게 하라고 그랬죠. 소변백은 가득 찰 때까지 놔두면 가스가 차요. 가스가. 그래서 한 반 정도 차면 비워주는 게 좋아요. 1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배설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이동도끼 할 때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2. 배설물 뒤처리를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 감염을 예방한다. 3. 배설 시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는 긴장하지 않도록 조용히 한다. 4. 배변이 어려울 때는 차가운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준다. 5. 유치도뇨가 삽입 대상자에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1번이죠. 화장실 이용도끼를 할 때는 휠체어는 항상 건강한 쪽에 둬야 돼요. 30에서 45도 정도로. 뒤처리할 때는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되고요.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중간중간 말을 시키라 그랬죠. 중간에 말을 시켜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했고 배변이 어려울 때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주면 되고요. 유치도뇨관 삽입 대상자는 수분 섭취가 권장이라고 그랬죠. 권장. 19번 머리카락이 엉겨있는 대상자 머리 손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힘있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빗는다. 2. 머리카락이 마른 상태에서 찬빗으로 빗는다. 3.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다. 4. 머리카락을 물로 적신 후 굵은 빗으로 빗는다. 5. 머리카락을 잡고 모발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는다. 정답은 4번이죠. 물로 적셔서 빗는다죠. 20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있는 상의를 벗길 때와 입힐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수액병 왼쪽 오른팔 수액병 왼쪽 오른쪽 팔 2.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수액 오른팔 3.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병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병 4. 수액병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병 왼쪽 팔 5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병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병 딱 봐도 그냥 하나죠. 왜 그래요? 일단 그거 아니더라도 수액을 달고 있거나 티셔츠를 입거나 하면 티셔츠는 머리가 가운데고 수액이 있을 때는 수액이 가운데예요. 그런데 양쪽 다 수액이 가운데인 거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봐도 2번인데 일단 벗길 때라 했잖아요. 왼쪽이 마비예요. 왼쪽 주먹. 왼쪽이 마비인데 잎인데요. 그럼 잎마, 벗건 그러잖아요. 그런데 벗길 때와 입힐 때니까 벗건이죠. 잎마고. 그쵸? 그러면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쪽 팔이 먼저 오고 입힐 때는 왼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답은 2번이다. 그죠? 예. 21번 누워있는 내상자를 일으켜 앉히던 중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워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대처 방법은 1. 청심환을 먹인다. 2. 원래 자세로 눕혀준다. 3.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준다. 4. 담요로 몸을 감싸 체온을 높여준다. 5. 찬물로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정답은 예, 원래 자세로 눕히고 보고한다죠. 왜 그러냐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앉혔더니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럽고 식은땀 흘려요.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다.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세를 눕히고 보고하면 되겠죠. 22번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두 팔을 옆으로 내린다. 2. 대상자의 두 다리는 모아서 편다. 3. 상체 쪽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와 다리를 지지한다. 4. 하체 쪽 사람은 대상자 허리 아래와 두 무릎 밑을 지지한다. 5. 상체 쪽 사람이 먼저 들어 올린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머리 쪽에 있는 사람은 어깨와 허리,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허리와 무릎 밑에 이렇게 잡아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요것도 그림 문제 잘 나왔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빠져 있어요. 지금 있는 교재에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중간 어깨는 뭐예요? 머리 쪽에 있는 손은 항상 어깨 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깨 밑이고 요 엉덩이 있는 데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쪽에 있는 사람은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허리.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무릎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찾는 문제가 나와요. 23번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팔꿈치 각도와 지팡이 높이가 옳은 것은 1. 약 30도 허리 2. 약 30도 둔부 3. 약 45도 가슴 4. 약 45도 허리 5. 약 90도 둔부. 정답은 2번이 이거예요. 각도는 30도 높이는 둔부 아니면 엉덩이.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거 잘못 표시된 거예요. 2번. 24번 설사라는 대상자에게 탈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부종 2. 삼춘물 증가 3. 마른 피부와 혀 4. 축축한 피부 5. 소변 횟수 증가. 마른 피부와 혀죠. 탈수 때는 물기가 없어요. 물기. 그래서 마른 피부와 혀, 또 코 점막도 물기가 없어요. 25번 다음 중 휠체어의 잠금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는 가나다라마에서 휠체어 잠금장치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타이어의 공기압이죠. 공기압하고 잠금장치. 26번 정전시 대피 요령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1. 정전시 누전 차단기를 확인한다. 2.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3.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전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4. 정전이 복구된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꽂는다. 5. 정전 후에는 식품이 얼어 있어도 재냉동시키면 안 된다. 정답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5번이죠, 5번. 식품이 정전이 됐는데 식품이 안 녹고 얼어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재냉동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재냉동 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식품이 얼었던 게 녹으면 재냉동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얼어있기 때문에 재냉동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은 재교육이 필요한 거죠.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27번 식재료 조리하는 방법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은 1. 굽기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 굽는다. 2. 찜 모양을 유지하며 센 불로 오래 가열한다. 3. 삶기 부드럽게 먹기 위해 생선을 오래 삶는다. 4. 무침 식초와 소스를 사용하면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5. 볶기 야채의 색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을 많이 사용한다. 네, 4번이죠. 28번 대상자의 침상관리 방법을 잘 지킨 것으로 옳은 것은 1. 5리터 이불을 햇볕에서 건조하였다. 2. 시트는 소재가 두껍고 풀목인 천이 좋다. 3. 두껍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불을 선택하였다. 4.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베개를 사용하였다. 5.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하였다. 정답은 네, 5번이죠, 5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이 아니라 그늘의 건재예요, 그늘. 네. 29번 다음 중 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은 1. 말투, 2. 눈물, 3. 침묵, 4. 귓속말, 5. 목소리 크기. 정답은 언어적. 네, 언어적인 거는 귓속말. 말을 했잖아요, 말. 귓속말. 그죠? 네. 그 다음에 30번 다음 중 나전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대방을 주어로 말한다. 2. 상대방 평가의 의미를 전달한다. 3. 나전달법을 한 후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 4.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말한다. 5.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나전달법을 한 후에는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 그 다음에 31번 대상자가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는 이름으로만 호칭한다. 2. 대상자의 이상 상태는 가족에게만 전달한다. 3.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대상자에게 말한다. 4.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은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 전문직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거. 옳은 거는 5번이죠.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 전문직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상자는 이름으로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러고 부를 거예요? 홍길동 어르신 이렇게 불러야죠. 예, 그리고 대상자의 이상 상태는 가족에게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애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대상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32번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한다. 2.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없다. 3. 자신의 활동을 주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대상자 및 가족에게 기록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5. 기록되지 않은 것도 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법의 맞는 방법으로 잘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교육 자료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33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잠 자는 시간을 갖게 한다. 2.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 3. 외부인과의 만남을 자제한다. 4.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도와준다. 5. 치매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시설에 입소시킨다. 몇 번이에요? 2번.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야 되겠죠. 낮잠 자면 깨워야 된다 그랬죠?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34번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가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말을 연장하는 시술의 중단을 원할 경우 미리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1. 임종 연명의료 의향서, 2. 연명의료 결정 의향서,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 4.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5. 호스피스 의료 의향서. 몇 번이에요? 네, 4번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죠. 네. 35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심장 리듬 분석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시간은 1. 1분, 2. 2분, 3. 3분, 4. 4분, 5. 5분. 네. 2분이죠, 2분.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맨 처음에 뭐를 해요? 전원을 켜기. 전원 켜고 그 다음에 대상자와 기계가 연결이 되죠. 헤드 부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듬 분석. 리듬 분석 다음에 제세동.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제세동을 하고 나서 2분 동안 가슴 압박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2분 뒤에 재체크가 돼요. 상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리듬 분석을 할 때랑 제세동 버튼을 누를 때는 손을 떼야 된다. 리듬 분석할 때는 왜 떼야 돼요? 대상자가 심장이 뛰어서 리듬이 분석이 된 건지 내가 건드려서 리듬이 분석된지 몰라요. 또 제세동 할 때는 전기 충격을 주는 거니까 대상자에게 몸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35문제 풀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45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재가급여 서비스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2.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3. 대상자가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다. 4. 사생활이 존중되지만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5.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단점이에요. 재가급여 서비스의 단점. 네, 2번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죠. 이거는 재가의 단점이긴 하지만 시설의 장점이 되는 거죠. 시설과 재가는 반대예요. 네. 그리고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이것도 시설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대상자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이거는 뭐예요? 시설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점. 또 요거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다. 이것도 시설의 단점. 37번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의 제한된 업무로 옳은 것은 1. 정서지원 서비스, 2.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4.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5.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의 제한된 업무예요. 그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요거는 누가 해요? 물리치료사. 요거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거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38번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매번 목욕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 가족과 함께 목욕을 시켜드린다. 2. 피부에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본다. 3. 추가로 목욕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
4. 피부가 건조해져서 자주 목욕하는 것은 안 좋다고 설명한다. 5. 금일 목욕이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5번이죠. 5번. 39번. 다음의 사례에서 시설생활 노인이 침해받은 권리는 요양원에서 보행 보조카를 밀고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여러 차례 넘어질 뻔했어. 화장실에 문턱이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생활할 권리. 5.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문제를 요구할 권리. 3번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가 된 거죠. 40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으로 옳은 것은 다들 주말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본다고 그러는데 나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싶어. 1.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생활할 권리. 4번에 정치, 문화, 종교. 이거는 종교잖아요. 종교. 교회. 그래서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해당이 되겠죠. 41번 대상자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할 경우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한다. 2. 대상자에게 재발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주방 보조로 자리를 옮겨준다. 4.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5.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마다 시킨다. 2번이죠. 시설장이 해야 될 거는 대상자에게 재발방지 약속이나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을 더 이상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조치를 취하는 거는 기관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4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염성 질환은 밤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진다. 감염 대상자가 여름철에 많고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거가족과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한다. 1. 옴, 2. 수두, 3. 머릿니, 4. 인플루엔자, 5. 노로바이러스. 옴은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치료한다라는 거죠. 옴 진드기가 밤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밤에도 가려운 거고, 약은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요. 아침에. 43번 설사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로 옳은 것은 1. 우유, 2. 현미밥, 3. 보리차, 4. 따뜻한 녹차, 5. 야채 샐러드. 따뜻한 보리차,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44번 다음 중 기관지 확장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들면 안 된다. 2. 먼저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숨을 들이쉰다. 3. 사용하기 전에 흡인기의 플라스틱 통과 뚜껑을 흐르는 물에 씻는다. 4. 입으로 심호흡하면서 일의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인기를 누른다. 5.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호흡을 2-3번 반복한다. 정답은 4번에 입으로 심호흡하면서 일회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인기를 눌러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든 다음에 입에 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입에 물기 전에 어떻게 해요? 숨을 내셔야죠. 그래서 쏘는 순간에 들이마셔야지 이게 흡인된 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면 되겠죠. 45번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요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높을 때에만 약을 복용한다. 2. 공복 시에도 혈압약은 복용하게 한다. 3. 비타민을 복용할 때는 혈압약을 중단한다. 4. 과음한 상태에서도 혈압약은 복용하게 한다. 5. 약 복용을 한번 거르면 2회분을 복용하게 한다.
잘 보세요. 네, 정답은 2번. 공복 시에도 혈압약은 복용하게 한다. 금식이더라도 혈압약은 복용한다라고 했죠. 네, 술 먹은 상태에서 혈압약 복용하면 부작용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46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증상은 1. 소변 쫓기가 약하고 끊어진다. 2. 웃을 때 소변이 새어나온다. 3. 배뇨 간격이 4시간 이상이다. 4. 요의를 느낀 즉시 소변이 나온다. 5. 의도하지 않아도 소변이 흘러나온다. 예. 소변 주기가 약하고 끊어지죠. 웃을 때 소변이 나오는 건 뭐예요?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요의를 느낀 즉시 소변이 나와요. 그쵸. 절박성 요실금. 절박성, 긴박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요실금. 47번. 노인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심장 근육 수축력 증가, 3.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낙상에 대한 두려움 증가. 예, 5번이죠. 넘어질까봐 못하는 거예요. 48번. 요양시설에서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서비스 원칙을 잘 지킨 것은 1. 10시에요. 모두 주무세요. 2.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안 묶어놓으면 소변줄을 잡아 뽑아요. 4. 지금 목욕 안 하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해요. 5. 화장실 가려면 서로 고생이니까 그냥 간이변기에 하세요. 예, 2번이죠. 다른 거는 그냥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적. 49번.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항상 식탁에 나와서 식사하도록 한다. 2. 식사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한다. 3. 스스로 식사하도록 모든 것에 관여하면 안 된다. 4.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한다. 5. 정해진 식사 시간 안에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잰다. 4번에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해야 되겠죠. 50번. 다음 중 대상자의 경구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받이를 대상자 가슴 밑에 대어준다. 2.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에 대고 음식을 제공한다. 3.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놓아준다. 4. 숟가락의 손잡이를 턱 쪽으로 약간 내려서 음식을 제공한다. 5.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입안에 남은 음식을 뱉을 수 있게 도와준다. 정답은 5번이죠.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입안에 음식이 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놓아줘야 되고요.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건강한 쪽 입술 옆쪽에 대고 음식을 제공을 해야 돼요. 51번. 다음 중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귀약을 투여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오심, 2. 오한, 3. 통증, 4. 발진, 5. 고혈압. 차가운 귀약이에요. 경관영양식이 차가운 거를 줄 때는 통증이 있죠. 경관영양, 통증. 차가운 귀약을 투여했을 때 땡이에요. 다른 분들 한 글자 맞았어요. 오한은 이렇게 한기가 있는 거 떠는 거. 근데 차가운 귀약을 귀에 넣을 때는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이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차가운 귀약. 그래서 차가운 귀약을 그러니까 요즘 날씨 같은 게 괜찮은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실온에 보관이에요. 귀약은. 근데도 차갑죠. 그럼 그거를 넣으면은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으로 잡아서 그러면 손이 약간 따뜻하니까 차가운 게 없어지죠. 아니면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놔요. 그랬다가 귀에 넣어줘야 돼요. 52번. 다음 중 대상자의 약 보관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은 모든 사람의 손에 잘 닿는 곳에 보관한다. 2.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복용한다.
3. 치매 대상자의 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약상자에 보관한다. 4. 오랫동안 먹지 않은 시럽제는 냄새만으로 확인해도 충분하다. 5. 모든 약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3번이죠. 치매 대상자 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약상자에 보관해야 돼요. 예. 냉장고에 보관했다 해서 유효기간이 길어지는 건 아니에요. 유효기간 내에 걸 먹어야 되고, 냄새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색깔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모든 약은 상온 보관이 아니라 상온에서 보관해야 될 게 있고 냉장 보관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약 표지에 써 있는 대로 보관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죠. 53번 현마비 내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이 쉽도록 침대 높이를 변기보다 낮게 한다. 2.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정면에 마주보게 놓는다. 3. 배뇨가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요도에 끼얹어 준다. 4. 배설하는 동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 배설 후 변기의 한쪽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도록 한다. 정답은 3번이죠. 배뇨가 어려우면 미지근한 물을 요도에 끼얹어 준다. 요의를 느끼게 하는 거죠. 이동변기와 침대 높이는 어때요? 네, 같아야 된다.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정면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놔야 되고 배설하는 동안 두 발을 바닥에 닿게 한다. 닿게 한다. 배설 후 변기 한쪽 팔걸이 짚고 일어나면 넘어질 수 있다 그랬죠. 예, 한쪽 팔걸이만 잡지 않는다. 54번 누워있는 대상자가 조기 실금 후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요구대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설명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채워준다. 4. 가족이 기저귀를 사오면 채워준다고 한다. 5.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면 계속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네, 5번이죠. 몇 번 실금에 따라서 기저귀 채우지 않는 이유가 기저귀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55번 다음 중 유치도뇨 간 소변주머니의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 보세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네, 1번이죠. 1번. 여기는 유치도뇨관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긴 너무 바닥에다 놨죠. 그래서 여기 걸어서 방광보다 아래에 있게 해야 된다. 56번 다음 중 의식이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질하기 2. 입안 헹구기 3. 치실 사용하기 4. 입안 닦아내기 5. 전동 칫솔 사용하기. 예, 입안 닦아내기죠. 의식 없을 때, 연화장애 있을 때. 57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한다. 선택한다. 2. 치실은 칫솔질 전에 사용하도록 한다. 3. 구강 내 염증 여부를 확인한 후 치아와 혀를 닦아준다. 4. 양치액을 잘 뱉어낼 수 있도록 베개를 빼서 머리를 낮춘다. 5. 우치를 끼운 후에 구강을 청결히 하고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다른 분들은 1번, 3번. 1번. 누워있는 대상자. 누워있는 대상자는 뭘로 해요? 닦아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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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있는 대상자도. 옆으로. 네. 염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치아와 혀를 닦아줘야 되는 거죠. 닦아내기. 그죠? 네. 칫솔질 하는 게 아니라 닦아내기. 누워있는 사람 칫솔질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입안 닦아내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강 내 염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없으면 치아와 혀를 닦아주는 거죠. 입안 닦아주기. 3번이 되는 거예요. 58번 다음 중 대상자의 개인위생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구강 청결 돕기를 할 경우 항상 구강 개구 장치를 사용한다. 2. 의치는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3. 머리 감기나 목욕하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4. 여성의 회원부는 질, 요도, 항문 순서로 닦아준다. 5. 침상 목욕 시 몸의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이죠. 머리 감기나 목욕하기 전에 실시하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했잖아요. 그쵸? 구강 개구 장치 뭔지 아세요? 이렇게 벌리게 만드는 거, 치과 가면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 의치는 차가운 물에 담가야 되고, 여성의 회원부는 요도, 질, 항문, 요 순서고, 침산 목욕할 때는 말초에서 몸의 중심부예요.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하여 하는 상황은 지금 앞바퀴를 들고 있죠. 1. 내리막길 갈 때, 2. 오르막길 갈 때, 3. 평탄한 길을 갈 때, 4. 도로의 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도로의 턱을 올라갈 때, 도로턱이나 또 하나는 도로턱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앞바퀴를 들어야 되고요. 울퉁불퉁한 길 갈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앞바퀴를 들어야 된다 그랬죠.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전방에 똑바로 놓는다. 2. 오른쪽으로 침대와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3. 오른쪽으로 침대와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놓는다. 4. 왼쪽으로 침대와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5. 왼쪽으로 침대와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둔다. 예. 오른쪽으로 침대와 45도 비스듬히죠. 3번은 왜 틀렸어요? 간격을 두고가 아니라 그냥 침대와 평행하게 붙여서 놔야 되는 거죠.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고. 61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은 1. 대상자의 배설물을 만지기 전에 일회용 가운을 착용한다. 2.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다. 3. 눈,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4.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한다. 5. 눈과 코를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몇 번이에요? 눈도 마스크 써요?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이에요. 4번. 눈은 보안경을 쓰죠. 보안경. 이게 고글같이 생긴 거. 그거를 쓰고 배설물을 만지기 전에는 일회용 가운이 아니라 장갑이죠. 장갑. 그죠? 눈은 보안경. 그 눈,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면 보호구죠. 안면 보호구는 여기 쉴드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이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쓰는 게 그게 쉴드예요. 쉴드. 그거는 눈, 코, 입을 보호하기 안면 보호구예요. 그게. 예. 62번 다음 중 식재료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생선은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진다. 2. 식욕을 돋우기 위해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3. 튀기기는 조리 시간이 길고 영양소의 파괴가 많다. 4. 찜 요리는 담백한 맛을 위해 센 불에서 오래 가열한다. 5. 볶기는 고온에서 단시간 조리하므로 비타민 파괴가 많다. 네, 2번이죠. 2번. 63번 혈당 지수가 높아 당뇨 대상자가 피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콩, 2. 미역, 3. 고구마, 4. 떡, 5. 현미밥. 네, 떡이죠, 떡. 64번 재가 대상자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변기 안에 물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2. 실내 청소는 마른 빗자루로 쓸어준다. 3. 난방은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이 좋다. 4.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방향제를 뿌린다. 5.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옮기거나 처분한다. 정답은 1번이죠.
마른 실내 청소 마른 빗자루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많이 나죠. 난방은 전체 난방이 좋고요. 예. 쓰레기통의 냄새 제거는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뿌려주면 냄새가 제거되고 벌레가 생기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화장실 배수구는 뚜껑을 솔로 씻고 물때를 씻어낸 후에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야 되고요. 이 대상자 물건은 함부로 처분하거나 옮기지 않는다. 맘대로 막 옮기고 맘대로 처분하고 그러면 대상자 헷갈려하고 너무 훔쳐갔는 줄 알아요. 처분하면. 그다음 65번 다음 대화에서 공감적 반응을 하는 요양보사의 말은 대상자 나를 담당하던 요양보사는 어디 갔어?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했는데. 이때 요양보사 1. 저는 그분과 다르거든요. 2.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3.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4. 그분이 일을 잘하셨군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에게도 적응해 보세요. 네, 좋은 말은 4번이죠. 어쨌든 이 대상자가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감 반응은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는데 그랬잖아요. 아, 그분이 일을 잘하셨군요. 네, 그죠? 네. 그것도 있어요. 먼저 뭐 일하던 요양보사는 음식이 참 맛이 있었는데 그분이 음식을 참 잘하셨군요. 저도 노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66번 다음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하는 여가 활동의 유형은 대상자 내가 젊었을 때는 장구를 좀 배워서 동네에서 공연도 했었지. 지금은 사는 게 너무 지루해. 요양보호사 그러면 장구를 좀 더 배워보시는 거죠. 어떠세요? 1. 소일활동 2. 운동활동 3. 자기개발활동 4. 종교활동 5. 가족중심활동 예, 자기개발이죠. 자기개발 67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전문가에게 좋은 사례를 제공하기 위하여 2.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3.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4.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5. 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정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3번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68번 24시간 방문 요양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5분 단위 이상 서비스 전송 가능하다. 2. 종료 전송 시 1200분을 분배해서 입력한다. 3. 배분하여 시간 입력 후 남은 시간은 다음날로 이월된다. 시작 전송 후 24시간 경과 후 10분 이내에 종료 전송한다. 5. 2회 이상 연속할 경우 시작 전송 후 24시간마다 장기형 앱을 실행한다. 몇 번이에요? 답은 5번. 2회 이상 연속할 경우 시작 전송한 후에 24시간마다 장기요양 앱을 실행한다. 여기 24시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 69번 요양보호사가 다음과 같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올바르게 작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4등급 어르신 서비스 시간은 9시에서 12시예요.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죠. 3시간은 180분이죠. 180분. 네, 그래서 세탁 30분, 의치 손질 20분, 청소 30분, 식사도움 30분, 면도 10분, 편지 대필 30분, 간질 구출 예방 30분. 몇 번이에요? 네, 총 급여 제공 시간은 180분. 세탁은 뭐예요? 일상생활, 의치 손질, 신체 지원, 청소, 일상생활, 식사도움, 신체활동, 면도, 신체활동, 편지대필, 정서 지원, 관절구축 예방. 이거는
물리치료사 가는 거죠, 이거. 그죠? 어쨌든 요 시간을 더했을 때 요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편지 대필은 정서 지원이에요. 정서 지원은 30분인데 40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총 시간은 180분을 해서 180분이 똑 떨어져야 돼요. 남은 시간이 0으로 된 다음에 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70번 초기 치매 대상자의 배변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달린 바지를 입힌다. 2. 낮 시간에는 활동이 많으므로 기저귀를 채운다. 3. 식사 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 변을 보게 한다. 4. 취침 전에는 변이가 없어도 화장실에 가도록 한다. 5. 뒤처리 방법을 보여주어 스스로 처리하도록 돕는다. 네, 5번이죠, 5번. 조기침에 단추보다는 뭐예요? 부직포, 찍찍이, 예, 요게 좋고, 아니면 고무줄 바지. 낮 시간에 활동이 많다고 기저귀 채우나요? 기저귀는 아니고, 뭐 식사 전에 매번 변기 앉혀가지고 변 보게 하면 입맛이 없죠? 그쵸? 취침 전에도 변이가 없다고 화장실 보내면 잠이 다 달아나겠죠. 네,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뒤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해주는 게 아니라 뒤처리 방법을 보여줘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해서 뭐를 길러줘요? 잔존 능력.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살려야 되겠죠. 71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을 했을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바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식 변기를 항상 옆에 둔다. 4.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시도한다. 5. 낙상 예방을 위해 천천히 옷을 갈아입힌다. 4번이죠. 실금했을 때 무조건 기저귀 채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의 배뇨 스케줄,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마다 배뇨 훈련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72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산책한다. 2. 치매 대상자 혼자 운동하지 않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 4.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낙상 예방을 위해 앉아서 한다. 5.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한다. 정답은 5번이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서서 해야죠. 서서.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환경 안 돼요. 다음에 73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심하면 방에 가두고 불을 끈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 치매 대상자에게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4. 창문이나 기타 출입구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다. 5.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5번이죠. 치매 대상자에게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줘야 돼요. 그리고 배회를 하는 사람인데 창문이나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실내 배회 코스예요. 실내 배회 코스. 근데 실외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7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에 계신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방세도 안 내고 공짜로 살고 있다고 참 뻔뻔하다고 하시면서 따돌림을 한다. 1. 방 계약서를 보여준다. 2. 여기는 방값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3. 통장을 보여주며 미리 방값을 받았다고 말한다. 4. 이곳은 요양시설임을 알려주고 현실감을 갖도록 한다. 5. 상대방 어르신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4번이죠. 자, 요양병원에 있을 때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방에 원래 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방 이동을 하느라고 이 어르신이 이 방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로. 근데 이분한테 왜 남의 방에 와서 있냐고, 왜 내 집에 와서 있냐고. 근데 이게 이제 그쵸,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분이 왜 남의 집에 왔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본인이 옮겨오고 원래 있던 사람한테 왜 남의 방에 있냐고, 여기는 우리 아들이 사준 내 집인데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러고 매번 야단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일로 이사 오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75번 치매 대상자와의 대화에서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주말 잘 보내셨어요? 대상자: 기운이 없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요양보호사: 또 왜 그러세요? 이 나이 들면 다 아파요. 3. 그럼 계속 누워 계세요. 4. 오늘은 점심을 못 드시겠네요. 5. 손으로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예. 치매 대상자는 뭐 아픈 데가 있다,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픈 곳을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해서 찝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 76번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때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2. 명사보다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3. 과거를 회상하지 않도록 한다. 4.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5.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 등으로 정확히 알려준다. 정답은 몇 번 같아요? 자세히 설명. 치매 대상자한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도 자세히 설명. 이건 안 되고 저거는 되고 기억을 할까요? 1번에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이건 해도 되고 저거는 안 된다면 그 저거 안 된다는 거를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77번 대상자가 임종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족과의 신체적 접촉을 삼가한다. 2. 힘드시지요? 라고 이야기한다. 3.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 4. 가족이 울면 그 자리를 피해준다. 5.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정답은 3번이나 5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피해요? 화장지를 줘야죠. 울면 그냥 피해버려요. 2번이죠. 힘드시지요? 라고 이야기한다. 괜찮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울면 조용히 화장지를 손에 쥐어준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7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응급처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응급상황 시 상비 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2.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응급처치를 한다. 3.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응급처치를 한다. 4.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 5. 손상을 입힌 음식이나 구토물은 병원에 가져간다. 몇 번이에요? 네. 손상을 입힌 음식이나 구토물은 병원에 가져간다. 네. 그쵸. 약병도 가져가고, 가져가야 되겠죠. 구토물도 병원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인절미를 먹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손으로 목을 감싸지는 행동을 보일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방향이에요. 이렇게. 등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등을 치는 게 아니라 큰 기침을 하게 한다. 큰 기침. 정답은 뭐예요? 5번이죠. 하인리법. 하인리법이 안 나오면 크게 기침을 한다예요. 근데 여기는 기침하는 게 없죠. 예.
그 뭐를 먹여도 안 되고, 먹이는 거 안 되고, 예, 그리고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도 안 되고, 음식이 입안에서 이렇게 내가 딱 잡을 수 있을 만큼 튀어나왔어요. 그거는 내가 손가락으로 빼서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랑말랑 하면 오히려 내 손가락으로 음식을 더 깊이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은 함부로 넣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침을 크게 하게 한다.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 하임리법을 해야 되는 거죠. 80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1.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호흡 확인, 회복 자세. 2. 반응 확인, 가슴 압박, 호흡 확인, 상태 확인, 도움 요청.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상태 확인, 호흡 확인. 4.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 5. 반응 확인, 호흡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회복 자세. 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러니까 반응을 일단 확인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숨을 안 쉬면 가슴 압박을 해요. 근데 가슴 압박 다음에 뭐가 있다? 인공호흡. 인공호흡. 그 다음에 회복 자세. 일반적으로 요 순서가 나오질 않고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인공호흡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인공호흡은 요즘은 민간인들은 하질 않아요. 그냥 가슴 압박만 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가슴 압박만 한다. 왜냐면 맥을 짚어서 막 확인하고 이런 거를 하다가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공호흡은 안 하고 그냥 가슴 압박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119가 올 때까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제세동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세동기를 가져왔으면 하던 거를 멈추고 바로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이고 패드 부착 그 다음에 붙었으니까 리듬이 분석이 되겠죠. 리듬 분석 그 다음 제세동 그 다음이 가슴 압박 이렇게 되는 거죠. 가슴 압박은 몇 분 동안? 2분 동안 2분 뒤에 다시 리듬 분석이 돼요. 그래서 안 떠요. 그럼 다시 제세동 그 다음에 가슴 압박 또 2분을 기다려요. 왜냐면 이제 제세동 하고 나면 다 방전이 되잖아요. 이게 재충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가슴을 압박을 해줘야지 심장이 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되고 패드는 어디다 부착을 해요? 오른쪽 오른쪽 어디 밑에? 오른쪽 빗장뼈 밑에 그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 네, 겨드랑이 중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80문제 45문제 잘 풀으셨습니다.